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추기모 14회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슬슬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이제 거의 빠르면 다음 주, 지금 촬영일이 지금 며칠이죠? 11월 27일이에요. 자, 이제 빠른 학교들은 12월 초에 시작할 거고, 조금 시험이 남은 친구들은 2주 정도 남았을 텐데, 자, 14회라는 건 보통 지금 한 6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회차가. 자, 그럼 이제 6회 정도 남았다는 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슬슬 개수가 줄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낯선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계속 눈에 얘기하는 말이에요. 세팅, 기본 세팅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점수를 좀 확보를 하고 1등급에 되게 가까운 점수들을 맞게 하셔야 되겠죠. 자,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남들이 맞출 수 있는 거 나도 맞춰야 되고요. 남들이 틀리는 것도 내가 맞춰야지 당연히 점수가 오르고 등급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너무 잘 안 나온다고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얘들아 아직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정의역을 A부터 1까지 준 다음에요. fx, 무리함수를 줬죠. 자, 무리함수를 준 다음에 자, 최소값을 2라고 주고 최대값을 3이라고 줬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근데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어요. 자, 문제를 쭉 파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일단 우리 정의역이 정확하게 A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리고 fx 무리함수도 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일단 무리함수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왜?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야 돼. 잘 들어봐.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보면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 얘들아, 무리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필요하긴 해. 그럼 자, 우리 시작점 구할 때 당연히 루트 안에가 0이 된 애를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b분의 1,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두 개로 쪼개서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우리는 b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b분의 1이 여기 있다고 마이너스 b분의 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자, 시작점이 딱 있어. 자, 근데 여기서 b가 무슨 수인지 모르고 자, 앞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내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시작점이 여기다 그리면 조금 그리기 힘드니까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b분의 1, 2를 그려놓고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럼 이때는 b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 b가 음수일 때 그릴 수 있겠어. 그럼 b가 음수면 x 앞에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저 친구랑 뭔가 대칭인 구조. 마이너스 b분의 1, 2가 여기 있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잘 봐. 얘들아, A부터 1까지 볼 건데요. 자, 그럼 내가 그냥 A부터 1까지 대략 찍어볼게. 그냥 A가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애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뭐 A부터 1까지 뭐 이렇게 존재해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괜찮겠어? 자,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3이래. 그럼 얘들아, A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고 요 A가 아니죠? 자, FA가 2가 나와야 되는 사실이고 그 다음 F1이 3이 나와야 되는 사실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풀면 되겠죠. 자, 갑니다. A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제 기본적으로 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들어. 2잖아. 시작점이 있는데 2가 된대. 그러면 A랑 마이너스 B분의 1이랑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선생님 저거 못 볼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냥 대입하는 거야. FA를 대입하면 루트 AB 플러스 1은 플러스 2는 2가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없어지면서 AB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AB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굳이 그래프 개형을 따지지
여기 이 2가 여기 있다는 걸 따지지 않아도 대입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F1이 3이니까 또 그대로 대입하면 루트 B 플러스 1 플러스 2가 3이니까 그럼 루트 B 플러스 1이 뭐죠? 1이죠. 그럼 B가 뭐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치? 근데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은 탈락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다시 여기서는 A일 때 최대니까 FA가 3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 F1이 2가 되면 되니까 또 그대로 대입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자, A부터 대입할게. 아까 A 대입한 거 이거 아닙니까? 자, 그대로 쓸게. 갖다가 그럼 루트 AB 플러스 1 플러스 2가 3이니까 루트 AB 플러스 1은 1이다. 그럼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거냐. AB가 0이니까. 근데 아까 뭐가 아니라 했어? 그렇죠. 뭐 B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 대입해볼게. 그럼 1 대입해보면 아까 우리 F1 루트 B 플러스 나왔죠? 루트 B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니까 루트 B 플러스 1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B는 무슨 수?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럼 A랑 B를 더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당연히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거까지 한번 힌트를 알아가 볼까? 얘들아, 봐봐. 어쨌든 무리함수는 오른쪽으로 증가하거나 왼쪽으로 내려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들 거야. 그럼 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간의 양 끝이 최대이거나 최소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서도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만 그래프 개형은 완벽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Q를 진리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라지 P랑 라지 Q라고 준 것뿐이에요. 자, 이때 다음 중 항상 참인 명제는 그냥 이 집합의 관계를 잘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갑니다. 그럼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뭐 두 가지 해석을 좀 해줄 거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얘들아, 자, 첫 번째는 우리 요것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부터? 연산 기호가 몇 개죠? 2개죠. 그럼 선생님 뭐라 했냐면 연산 기호가 2개 정도 있으면 곧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분배 법칙을 잘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분배 법칙 이용을 하게 된다면 자, 분배해 볼게. P 합집합 Q의 여집합과 교집합 Q 합집합 Q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얘들아, Q랑 Q의 여집합 두 개 완전 반대 관계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그냥 전체 집합이 될 거야. 됐어? 그러면 얘들아, 전체 집합은 아무리 공통을 해도 그냥 저 옆에 있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나올 거고 그게 뭐가 된다? 전체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치? 그럼 잘 봐봐. 여기까지 왔었으면 잘한 건데요. 여기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잘 봐. 그러면 우리 여집합이라는 게 보이면 우리 드모르간 법칙 쓰기로 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여집합을 묶었을 때 P의 반대,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 그리고 Q, 그거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현강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센스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자, 여집합이 있으면 어차피 얘네가 참이라는 거잖아, 무조건. 그치? 주어진 조건은 참이니까 양변에 여집합을 달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가 전체의 여집합이 되면서 이건 그냥 공집합으로 풀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다시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되면서 이 친구는 Q에서 차집합 P가 된 게 공집합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Q에서 P를 뺐어. 근데 없다라는 건 P가 훨씬 클 거니 여기서 뭐가 나온다? P가 훨씬 클 거니 Q가 P 안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제로 표현한다면 Q이면 P이다 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첫 번째 연산을 잘 이용해서 풀어 가시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두 번째 풀이입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Q의 여집합, 합집합이 전체가 되는데 그럼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네 얘들아. 그럼 Q 여집합과 합쳤을 때 다 들어가는 건
Q 여집합 말고 누구? 반대가 될 수 있으니 그냥 P 교집합 Q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Q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왜? 얘가 Q가 되셔야지 둘이 합쳤을 때 전체. 다시 이 말이 되겠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뭐야 그럼 그림을 Q가 안에 있고요. P가 밖에 있네요 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한 번에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연산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고 두 번째는 해석을 이용한 풀이가 될 거니 둘 다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 중 맞은 거 한번 골라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쭉 읽어봤을 때 뭐 점근선도 나오고 사분면도 나오고 대칭도 나오니까 다 배웠던 거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들아 점근선의 교점도 구해야 되고 사분면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면 그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X점근선은 3이고 Y점근선은 2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야. 3하고 2. 자, 아직까지 이걸 모르고 있다면 얘들아 조금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뭐라고 했지? 체크 꼭 해야 되겠죠? 앞에 1이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두 점근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X는 3이라는 점근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Y는 2라는 점근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자, 그럼 두 점근선의 교점, 곧 얘가 무슨 점? 대칭점이 되겠죠? 그게 3,2라는 건 눈에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K도 한번 구해볼 거야. 우리 K가 뭐였지? 그래프 개형을 결정하는 놈이죠. 자, 3 대입했을 때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자, 분모가 0 되는 3 대입했을 때. 맞아요? 자, 그럼 점근선 기준 어디? 2, 4분면하고 4, 4분면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분면을 지날 건데 우리 4분면 조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그렇죠. 절편을 꼭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X축하고 Y축을 좀 그려볼 건데 당연하게 3이 여기 있으니까 0은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X축을 뭐 이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Y축을 딱 그려주시고 마찬가지 Y는 2가 여기 있으니까 Y는 0인 X축이 밑에 있겠죠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도 이거 절편을 조사하지 않아도 여기 2, 4분면은 지나고 1, 4분면 지나고 4, 4분면 지나지. 그럼 당연히 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 친구는 탈락이 될 수밖에 없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은 선대칭이잖아. 우리 선대칭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우리 유리함수는 이 점대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무슨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잘 그려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그냥 어차피 기울기 1하고 마이너스 1은 정확히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교점 대칭점 3,2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3,2 성립하시고요. 3,2 성립하시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얘들의 교점을 3,2로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유리함수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냐라는 물어보는 문제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집합 문제죠. 자, A랑 B가 같다.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 그렇죠. A랑 B의 원소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기준이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쭉 확인을 해봤을 때, 3하고 5는 정해져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준은 뭐 잡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그냥 위에 A가 있기 때문에 A를 기준을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3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는 어쨌든 B가 3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3일 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2B 플러스 1이 3일 때를 일단 나눠서 풀 것 같아. 반대로 그냥 5를 기준으로 잡고 B 플러스 3이 5가 돼도 되고 A제곱 빼기 4도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B가 1이라는 게 나오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자, 봐봐. A라는 집합은 3이 있고 B 플러스 3이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0이 나올 거야. 그럼 B라는 친구는 다시 우리 앞에 여기가 3이었고 2B 플러스 1이었고 5가 나왔지. 그럼 이제 비교만 하면 되는 거잖아. 당연히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똑같아야 돼. 근데 얘들 봐봐. B가 뭐야? 2지.
b가 2야. 그럼 5잖아. 그럼 0이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아, 그럼 이 케이스가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차근차근 비교하시면서 나아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b가 1이니까 자, a를 다시 한번 완성시키시면 3, 4가 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자, 다음 b 볼게요. b는 자, a가 아직 모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b가 1이었으니까 3, 그리고 5가 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위에 5가 얘가 되주셔야 되겠지요. 자,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지. 무조건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똑같다는 건 얘만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럼 확인해 볼게. 그럼 a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그럼 대입해 볼까? 제곱하면 9 빼기 4니까 5가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a와 b를 정확하게 구했으니 a 더하기 2b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2b는 2가 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얘도 그냥 케이스 분류 문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면 안 되고 애들 답이 안 나오네. 그럼 다른 케이스를 돌려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다음 명제 중에 자, 역은 거짓이고 대우가 참이야. 다시 얘들아, 역은 거짓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우는 참이 돼야 돼. 자, 한번 해볼게. 얘들아, 대우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원래가 참이면 되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볼 건데, 얘들아, 선생님 보통 그거 안 좋아한다고 해서 뭐뭐가 아니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좀 바꿔봅시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우를 때리면 부정하고 부정해서 둘이 자리 바꾸시면 될 거니까, 자, x제곱이 4x이면 x는 2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는 지금 이미 원소가 너무 많아. 진리집합이 너무 많다는 거야. x가 0도 되고 그 다음에 x가 4도 돼요. 그럼 두 개 있고 얘는 하나 있는데 두 개짜리가 하나로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럼 원래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우도 거짓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말하는 거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 뭐뭐이면 뭐뭐이다는 우리 당연히 포함 관계로 들어가는 거겠지. 자, 갑니다. 자, 2번 볼게요. 일단 대우가 참인 것부터 다 고를 거야. 왜? 일단 원래 명제가 참이 되어야 역만 조사하시면 되겠죠. 봐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자꾸 이게 헷갈려서 그래. 기본이 맞는 것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 역을 처리하면 되는데 하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헷갈리니까 일단 쭉 걸을 것부터 걸러봅시다. 자, x가 y보다 커요. 오케이, 이해됐어. 커. x가 y보다 무조건 커야 된대. 그러면 x, y에다가 z를 곱했을 때 크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도 거짓이 나오겠죠. 자, 우리 뭔가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일정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아, z가 양수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겠죠. 근데 그 말이 없잖아, 지금. z가 무슨 수인지도 모르는데, 그치? z에 따라서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얘도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볼게. x 더하기 yi가 허수래요. 자, 그럼 이 소리 해볼게, 얘들아. x 더하기 yi가 허수라는 건 얘들아, 허수잖아. 허수는 그냥 i만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y가 0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럼 y가 0이 아니야. 그럼 x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얘들아, x는 뭐든 해도 돼. 뭐든 해도 되는데 그게 x가 0인 거에 포함이 될까? 절대 되지가 않겠죠. 왜? 얘들아, x의 범위가 엄청 커. x가 전체야. 근데 그 전체가 이 0 하나에 쏙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의 절대값을 더했더니 0이 된다는 건 다시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여기서도 x랑 y가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x, y가 다 0이래. 그럼 얘들이 완전히 어때? 똑같죠? 아, 그럼 원래 명제는 참이야. 근데 0명제도 뭐야? 참이 되니까 얘도 틀렸다. 그럼 정답 몇 번? 그냥 5번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5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 얘들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땐 마이너스 3보다 크겠죠. 그쵸? 근데 역은 거짓이지. 얘들아, 봐봐. x랑 y를 더해서 마삼보다 크면 무조건 얘들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보다 클 이유는 없다는 거지. 자,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 x랑 y에 대한 조건을 줘버렸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럼 당연히 둘이 더했을 때 마삼보다 큰 숫자밖에 안 나오지. 왜? 얘보다 큰 숫자, 얘보다 큰 숫자밖에 안 나올 거니까. 됐어요? 근데 x랑 y를 더했을 때 마삼보다 큰 건
상관없잖아. 예를 들어 x를 엄청 키울 거야. 그럼 y가 엄청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런 쓸데없는 조건을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역은 거짓이어서 5번이 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명제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지 학교 가서 꼭 맞출 수 있겠죠. 알겠죠?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우리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고르라고 했으니 절대 부등식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기억부터 리을까지 전부 다 보여줄 거고요. 우리 여기서 특별한 것들도 있으니 한번 보면서 천천히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전개를 조금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전개 봅시다. 자, 이 친구들은 a제곱 플러스 2ab 그리고 b제곱 이 뭐보다 크다?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 오른쪽 쭉쭉쭉 갈게요. 아니다, 그냥 여기 밑으로 쓰자. 그럼 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a 플러스 2분의 b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 a제곱에 2ab니까 ab 그리고 4분의 b제곱 나오겠죠. 그럼 4분의 3b제곱이 0보다 크거냐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쉽죠.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풀어주시면 될 거야. 뭐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니은 볼게요. 니은 문제는 2차 함수랑 0, x축과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볼게.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위치 관계로 보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래로 블록이고 항상 0보다 떠 있다는 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자, 그럼 이게 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 그림을 봤을 때 판별식이 떠올라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판별식 써볼까요? 자, 판별식 쓸게. 자, 그럼 1 플러스 4잖아. 그치? 1 플러스 4. 그럼 얘가 0보다 어때요? 무조건 크죠?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나야 되는데 두 실근을 만나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당연히 항상 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D급 볼게요. D급 문제는 지금 A가 B가 둘 다 양수 조건에서 나왔고요. 자, 요거잖아. 자, 기억해볼까? 요거 맞다고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갈 거냐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라는 게 2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봐봐 얘들아. 자, 요 생각을 잘 할 수 있을까?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얘가 최소값을 알려주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 항상 최소값은 2고 그거보단 계속 커지겠다.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을 알려주는 문제예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A, B가 양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 무슨 기야? 산술기하다. 자, 갑니다. 산술기 할 때 당연히 얘네 둘을 크거나 같겠죠. 둘이 곱하면 2루트 1이니까 2가 맞을 수밖에 없어서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산술기하 문제가 되겠죠. 자, 리을도 얘들아 원래 쭉 전개를 해주고 싶지만 이거 이슈가 있어요. 왜? 이걸 왜 전개하고 있어 얘들아? 딱 봐도 봐봐.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죠? 코시 슈바르트죠 얘들아. 코시. 이거 코시 문제잖아. 코시 공식. 자, 이거 보자마자 안 떠오른 친구들은 아직도 공부를 안 한 거지. 그치?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니까 우리 기억납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요게 답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그럼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이 될 수가 없죠. 저게 참이 된다면 너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제대로 안 외우고 있고 지금까지 14회잖아 얘들아. 그 뒤에 있던 모든 회차들을 전부 다 박살내고 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대답이래. 잘 되고 뭐래니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방금 흥분했어요. 자, 코시 슈바르츠라는 산술기하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우리 F랑 G라는 함수를 주고요. 자, G 합성 F랑 F 합성 G가 똑같을 때 A 값에 관계없이, 다시 얘들아,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건데요. 그럼 당연히 G가 지나는 점이야. 자,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거잖아. 선생님이 계속 눈이 문제를 읽으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오늘 말이 안 나오네요. 자, 1차잖아. gx는 직선이란 말이야. 1차니까. 그럼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기울기야. 자, a는 기울기를 의미해. 자,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지나는 점을 알아야 돼.
근데 지난 점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랑 관계없이 막 뭔가를 대입했던 기억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요 생각을 보면서 A 값에 관계없으면 A가 변수가 될 거니 따라서 B를 A로 정리한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게 뭐였지를 잘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왜냐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G합성 F를 해볼 거야. 자, 우리 아직 이제 G합성 F를 아직도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 F라는 친구를 G에 쏙 대입할 거니까 자, A에 괄호치고 3x 빼기 2 플러스 B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A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나올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 다시 F 합성 G를 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엔 반대로 G라는 친구를 다시 X에 대입하겠죠. 그래서 그럼 3 곱하기 AX 플러스 B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3AX에 플러스 3B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당연히 얘는 이제 개수 비교만 들어가면 될 건데요. 3A와 3A는 똑같잖아. 그러면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건 상수항밖에 없으니 여기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B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문자가 두 개인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잘 보라고 하는 거죠. A 값에 관계없으니까 B를 A로 정리할 거예요. 그럼 B 빼고 다 넘겨볼게. 자, 이쪽으로 B 넘기시면 이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나오면서 2로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G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GX는 뭐였지? 1차 함수 AX 플러스 B였죠. 자, 근데 B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B를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정리했으니까 자, A로 묶었을 때 X 빼기 1 플러스 1이다까지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A 값에 관계없이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 나올 거고 그럼 X에 뭐 대입하고 싶어? 그렇죠. 1,1을 지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고 줬고요. 그때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당연히 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들이 좀 생각이 날 건데요. 일단 우리한테 대한 실수 xy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계를 쓸 때는 양수 조건이 보이지 않아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뭐 2차도 안 돼, 직선거리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죠. 코시밖에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아까 6번이죠. 6번에서 코시 했었는데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 자, 코시 슈바르트 분식은 우리 내가 제곱식을 다시 제곱식을 기준으로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제곱식을 기준으로 개수를 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제곱식은 요거 하나 아닙니까?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니까 일단 쓰고 시작해볼게. 공식을.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얘가 크거나 같을 거고 앞에는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x 플러스 y란 말이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여기 지금 얘는 제곱이 x고요. 얘는 제곱이 2y인데요. 맞아요. 그러면 원래는 코시를 쓸 때 여기가 뭐가 오셔야 되냐면 2가 오시는 게 맞아. 맞아? 이거 좀 자리가 좁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뒤로 당길게요. 자, 다시 여기가 아까 2랑 y가 있었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됐어? 근데 그럼 개수를 비교할 건데 나는 지금 누가 궁금해? x 플러스 y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러면 앞에 얘는 그냥 뭐야? 얘는 그냥 1x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문제지. 그건 뭐야? 오케이, 2분의 1을 만들어줘야지만 x 플러스 y가 되겠다. 그러면 나는 x와 2y에 대한 제곱수들이 여기 있고요. 그럼 개수들은 1하고 2분의 1이니까 제곱해서 더하시면 1 플러스 4분의 1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풀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제곱식을 기준으로 개수를 맞추는 방법,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식 조작이 되겠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리 이제 마무리 해볼게. 자, 이 친구는 5잖아. 그러면 다시 4분의 5잖아요. 그럼 4분의 5 곱하기 5가 되고 그게 크거나 같을 거야. 내가 원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정리하시면. 그래서 자, 그럼 얘는 4분의 25잖아. 자, 그러면 나는 이제 x 플러스 y를 궁금할 거니 양변에 루트를 달 수 있겠죠. 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자, 루트를 달게 되면 당연히 절대값이 나오면서 절대값 x 플러스 y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아니, 크거나 같죠. 4분의 25보다. 그럼 절대값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4분의 25야? 미쳤나봐. 제곱 쓰잖아. 그럼 뭐야? 2분의 5겠죠. 자, 그럼 얘는 절대값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5까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고 최대값이 2분의 5인 음수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수유기하는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럼 최대가 3m이니까 3을 곱하시면 2분의 1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였잖아. 그럼 얘는 2분의 20이 되면서 정답은 10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그럼 계산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기겠죠. 코시-슈바르트 풀 때는 제곱식을 기준으로 개수를 맞춘 다음에 요렇게 식 조작을 만드셔야 된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걸 모르면 얘들아 계산조차 할 수 없으니까 요 정도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 양의 실수의 x라고 줬어. 그치? 자, 그거부터 판단해볼까? 얘들아, 양의 실수의 x라고 준 거는 당연히 루트 안에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의 실수라고 준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당연히 우리 구해야 되는 건 F1부터 F15까지 더할 건데 중간에 또 뭐가 보이죠? 점점점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친구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해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지난 회차 때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15회차 때도 자꾸 얘기했었어. 일반화 시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일반화. 자, 그럼 일단 얘들아 뭔가 대입하고 싶은데 규칙성이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소거법을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 거야. 소거. 그러니까 빼면서 뭔가 없애야 된다는 거지. 또는 곱해서 약분하거나 빼서 없애는 행위를 잘 갖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저 자체가 무리식이 되는데 무리식이 분모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죠. 유리화부터 할 생각을 조금 하면서 들어가 볼게. 자, 유리화를 좀 해보자. 자, 그럼 이 정도 유리화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합차를 이용할 거니까 x 빼기 x 플러스 1이죠. 합차. 그럼 위에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 올라가겠죠. 나 선생님 지금 무슨 뜻 한 거냐면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을 위아래 똑같이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분모가 마이너스니까 선생님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자, 선생님 순서를 안 바꿨잖아. 선생님 자꾸 이야기합니다. 작은 걸 앞에 쓰고 큰 걸 뒤에 쓰라고 이야기했어. x가 작고요. x 플러스 1이 크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또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자, 1부터 대입할게요. 그럼 첫 번째, 루트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이게 첫 번째 F1이 되겠죠. 그 다음 F2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한 번 더 넣어볼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자, 이제 규칙이 점점 보일까요?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빼기 15까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루트 16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다. 규칙 찾을 때는 총 3개까지는 좀 해보셔야 돼. 자, 그래서 루트 2랑 루트 2는 없어질 거고요. 루트 3, 루트 3도 없어지면서 쭉쭉쭉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 어디까지? 루트 15까지. 그럼 남는 건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루트 16은 4가 되면서 정답은 3으로 결정이 나겠다. 그럼 이 규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늘 했던 맛이고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9번 아니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함수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했는데 우리 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함수 방정식 앞에 우리 앞에 이거 써져 있지 않니? 모든 실수 xy야. 자,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모든 실수 xy라는 건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은 푸는 게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자, 개수 비교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얘들아 개수 비교는 당연히 뭘 알아야 돼? 개수를 알아야지. 함수를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함수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으로 많이 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적당한 수를 대입할 건데 당연히 이 적당한 수 얘들아 늘 이제 이런 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먹을까 했을 때 아무거나 그럼 적당한 거 먹지 뭐. 그럼 어때요? 짜증이 나죠. 왜요? 뭐 답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나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랑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오늘은 어제 중식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양식 먹을까? 또는 뭐 오늘 좀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마침 밖에 지금 비가 와요. 목요일이어서 무슨 얘기했죠? 비가 와요. 그래서 뭐 국밥이나 하나 먹을까? 뭐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치 대입법도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할 건데요. 이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건 당연히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문제 속에서. 얘들아 문제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함수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나한테 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나한테 마이너스 1하고 1의 값을 구하라고 해보니까 x에 일단 마이너스 1도 넣어볼 거고 y에 1도 한번 넣어보겠다라는 생각도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자 일단 마이너스 1하고 1을 한번 넣어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수 있어. 선생님 근데 그냥 마이너스 1랑 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도 상관없죠. 뭐 적당히 계속 대입을 해봐서 규칙을 찾든 아니면 뭔가 답을 찾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는 f에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1 플러스 1이에요. 선생님 제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가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맨 앞에 볼까? 맨 앞에 지금 f 뭐예요? 0이죠. 그럼 난 f0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들어봐야 되나? 0 어떻게 구해? 이제 또다시 f0을 구하라고 주고 있는 거면 다시 적당한 수, 뭐 x에다가 0도 넣어보고 y에다가 0도 넣어보는 거야. 왜? 얘들아 0은 0 더하기 0이죠. 그쵸? 자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f0 더하기 0은 f0 플러스 f0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f0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f0은 이렇게 벅벅 사라지면서 f0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이 친구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간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정답은 f-1 플러스 f1은 자 1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는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함수 방정식 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함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의 특징은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에서 주는 안에 있는 숫자들을 잘 조합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으면 넣어보면서 자꾸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 그럼 뭔가를 넣었을 때 또 다른 값들이 나올 거니 그 또 다른 값을 어떻게 또 대입하고 계속 대입하면서 찾아가는 추론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0번도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실수 전체 정의역에서 정의된 fx를 줬는데요. 자, 선생님 다시 이걸 무슨 별함수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죠. 우리 현강 친구들 또는 이제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자꾸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이걸 우리 이제 구간별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간. 자, 이게 무슨 소리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1보다 작을 때가 달라.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다시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1대1 대응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개 만나면 돼? 하나씩 만나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노란색 얘는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를 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선생님 그래서 분명히 그림을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서 왜? 첫 번째, 2차네. 다시 2차 함수 나오면 뭐하라고? 제발 좀 그려주시라고요. 자, 그릴 거야. x는 1을 기점으로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오른쪽을 그릴 거고 이 친구 꼭지점 1,0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이라는 꼭지점을 가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2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지요. 괜찮습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지금 밑에 게 궁금한 건데 밑에는 잘 보시면 어때? 1차처럼 보이지만 1차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얘들아 봐봐. 1차가 아니라는 건 요 앞에 있는 친구가 0이 됐을 때 1차가 아니거든요. 그럼 1차가 아니라는 건 이렇게 상수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방금 뭐라고 얘기했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얘들 봐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계속 뭐하고 있어? 이렇게 증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무조건 1차다. 그리고 어떻게? 증가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조건 얘기했어.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는 걸 잘 찾아주시고요. 기울기 조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만나야지 얘들아. 연속이 돼야 된다고. 끊어지면 안 돼. 얘들 봐봐. 왜 끊어지면 안 되는지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오른쪽으로 와서. 안 되는 예시.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현강하는 친구들은 이제 바로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그치? 근데 현강 안 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있어. x가 1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끊겼다고 해보자. 근데 끊길 수도 있어. 끊기면 자, 가로선 한번 그어볼게. 만나다가 안 만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무슨 조건? 연속 조건도 잘 따져주셔야 되겠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기울기 조건 얘들아 2분의 1 a 빼기 5가 0보다 큰 기울기가 양수인 걸 나와야 되겠고 그럼 a가 잘 봐. 5 넘기고 2를 곱할 거니까 10보다 커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1,0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 자, 봐봐. 1 넣어볼까? 1 넣으면 2분의 1a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없어지고 마이너스 5랑 5도 없어지니까 뭐야 이거 연속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수 a의 무슨 값을 구하라? 그렇죠. 10보다 크면 다 되는 거니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당연히 11로 결정이 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기울기 조건하고 연속 조건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 10 몇 회차죠? 이거 15회차 때도 한번 했었어. 불연속,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것도 가능하니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추기모에 많이 넣어놨으니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됐습니까?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우리 합성함수 문제를 주고 있는데요. 자, 몇 번 합성하래? 1001번을 합성하래요. 자, 우리 1001번 합성한 친구 있을까? 없겠죠. 얘도 뭐야? 1001번 합성하라는 것도 규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자, 이제 합성함수 얘들아 계산도 조금 복잡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줄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F2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합성한 거죠? 그냥 1이야. 그냥 한번. 2 넣으면 2분의 몇이냐면 1이 나올 거야. 그대로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자, 이제 두 번 합성하는 걸 잘 보세요. 두 번 합성하는 건 자, 이거잖아. F 합성 F2죠. 그럼 다시 F2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냥 F의 2분의 1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럼 뭐냐면 이제 느낌을 조금씩 이제 합성함수 계산을 어떻게 할지 보셔야 돼요. 그럼 봐봐. 지금 얘는 2분의 2분의 1 빼기 1이잖아. 그럼 위아래 2를 곱해서 1분의 2 빼기 1 나오네요. 1 빼기 2죠. 오우, 또 틀릴 뻔했네. 1 빼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합성을 두 번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럼 다시 세 번 합성하는 거죠. 자, 세 번 합성하는 건 무슨 뜻이냐? 다시 얘들아 어차피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번에 얘를 다시 대입하면 되니까 F-1과 똑같을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뭐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럼 다시 F4의 2는 그냥 F2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다시 대입할 거니까. 근데 F2가 뭐야? 2분의 1. 자, 그럼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아. 몇 개씩 반복이 될 거냐면 3개씩 반복이 된다. 자, 선생님 분명히 3개씩 반복되면 나머지로 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1001을 3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우리 배수 판별법 기억나요? 자, 배수 판별법이 있는데 자, 배수 판별법 중에서 3의 배수 판별법은 자, 4의 배수는 뭐였어? 그렇죠. 각 자리 숫자 합을 싹 다 더하세요. 자, 다시 각 자리 숫자 합을 다 더하시면 돼. 자, 각 자리 숫자 합을 다 더해볼까? 그럼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2잖아. 여기서 지금 2니까 얘를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때 나머지가 몇이야? 2가 나오니까 자, 3개씩 나눴을 때 당연히 나머지로 풀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나머지가 1이고 2고 3이고 그러니까 3은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럼 2인을 잘 찾으시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선생님 저 이거 3배수 판별법 모르는데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1001을 3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3, 3의 9, 10 내려오고 3, 3의 9,
10 내려오고 11, 3, 3에 9 해서 나머지 2가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배수 판별법도 알아주시면 되게 좋은 거니까 하나 체크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규칙성 찾을 때 얘들아 합성함수 계산하는 법도 잘 단계별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중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10 이하의 자연수인 전체 집합에서 P는 6의 양의 약수, Q는 2x 빼기 17이 0과 같거나 같은 조건들을 준 다음에 얘네들의 진리 집합을 각각 P랑 Q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집합 X의 개수는 무슨 집합? 그렇죠.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는 무슨 건? 선택권이 된다. 자, 선택권을 잘 부여하시면 되는 거니까 원소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P의 원소와 Q의 원소를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6의 양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6도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Q는 우리 조금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X가 뭐보다 작다? 2분의 17보다 작으니 일단 2분의 17이 대충 몇이죠? 8.5니까 8보다 작은 1, 2, 3, 4, 5, 6, 7, 8이 있겠죠. 총 8개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자, P는 무조건 X 안에 들어가고 X는 Q 안에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럼 X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일단 당연히 Q의 원소로만 구성이 돼야 돼. 왜? X가 Q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총 몇 개의 선택권이 있냐면 8개의 선택권이 있었어 원래. 그치? 8개의 선택권이 있었는데요. P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왜? P가 X 안에 들어간다는 건 P를 무조건 포함할 거니 자, 1, 2, 3, 6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시킬 거예요. 다시 1, 2, 3, 6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시킬 거니 몇 개의 선택권만 남죠? 4명의 선택권만 남죠.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럼 각각 몇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2가지가 있으니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면서 정답은 16이 나오겠죠. 선생님이 말하는 이 선택권을 잘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뭐 이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기까지 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무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 A, B 나왔으니까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얘들아, 위의 점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대입부터 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해. 됐어? 자, 한번 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얘는 시작점이 1,0인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제 앞에 x 앞에 플러스고 y 앞에도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그림을 그려줄 것 같아.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1,0 대충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볼게. 자, 1,0이 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여기 위에 점 아무거나 딱 찍어볼게. 그럼 뭐 p가 뭐 여기 있다고 해볼까? p가 여기 있어요. 뭐 a, b가 있겠죠. 근데 a분의 b래 얘들아. 자, 그럼 일단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선생님 풀어볼 거야. 자, 선생님 어떻게 풀었을 것 같냐면 a, b. 그럼 일단 대입을 좀 해보면서 얘는 b는 루트 a-1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래서 b를 정리해서 a분의 루트 a 빼기 1이라는 걸 잘 구해주시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됐어? 자, 이게 뭘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거 대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거든. 대입을 하는 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힌트를 볼게. 얘들아, 이거 봐봐. 내가 구하는 게 뭔지 한번 봤을 때 a분의 b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a가 뭐야? x좌표야. b가 뭐야? y좌표야. 그러면 우리 분수 모양에서 a, b 이거 우리 중간고사 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뭐죠? 제발 기억했으면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기울기예요. 자, 필기 해봅시다. 자, 자꾸 얘기하는 거 얘들아, 까먹을 때쯤 하면 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a, b 기울기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어떻게 기울기인가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 얘는 a, b죠. 근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점이 2개 필요해. 근데 여기 a랑 b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렇죠. 0,0이 숨겨져 있죠. a 빼기 0분의 b분의 0이니까 나 0,0에서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할 거구나.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P가 여기 있습니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경향을 좀 따져볼게. 얘들아,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잘 생각해봐. 보라색하고 주황색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크죠? 당연히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보라색이 빠르겠죠. 그럼 봐봐. P가 점점점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되냐. 자, P가 여기 있으면 자,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접할 때가 아니고 얘는 좀 넘어가겠죠? 그럼 제일 만만한 건 접할 때가 되니까 접할 때의 기울기를 구해라가 최대가 되겠죠. 접할 때가 최대다. 됐어? 자, 그럼 접할 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 노란색 직선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 거냐면 0,0을 지난다 그랬지. 오케이. 그럼 나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y는 mx라고 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왜? 0,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따라서 저 직선과 fx랑 접하면 되는 거다. 그럼 접하는 건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죠. 루트 x 빼기 1과 mx가 똑같다 놓고 푼 다음에 교점이 하나, 실근이 하나니까 중근을 만들어내시면 된다. 자, 그럼 양변을 제곱했으니까 x 빼기 1은 m제곱 x제곱이에요. 자, 다 넘겨주시면 m제곱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자, 판별식 한번 때려볼게. 판별식 때렸을 때 1 빼기 자, 조심하십시다 이거. m제곱이에요. 4m제곱 이 0이 될 거니 자, 4m제곱은 1이 될 거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최대값이니까 2분의 1이겠네요 라고 하고 2분의 1 찍어도 되는데 얘들아 답은 2분의 1이야. 근데 얘들아 말했잖아. 수식적 오류가 나올 수 있다고. 잘 생각해봐 얘들아.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노란색이든 보라색이든 주황색이든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울기는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오겠지. 왜? 선생님 음수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들 음수 밑으로 나오지. 그래서 이게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수식적 오류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수식적 오류가 나오니 제발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그리세요. 본인이 틀릴 것 같으면 그리시고 답이 두 개 다 그리세요. 그냥 그리세요. 그려놓고 계산하면 돼요. 계산은 생각보다 빠르고 그림도 생각보다 빨리 그릴 수 있으니 제발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요거 기울기에 대한 느낌을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입했을 때 얘들아 정보가 안 나와? 그럼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접할 때 가장 최대다라는 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좀 아는 거겠지. 그래서 본인들이 쓱쓱 몇 개를 좀 그려보는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fx와 gx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요. 자, 0부터 2까지만 정역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때 f 합성 g랑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그리라는 소리 아닌가? 그치? 자, 그럼 그릴 거야. 우리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자, 같이 도화지 사용하면서 자, x를 먼저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gx의 범위 설정한 다음 마지막 f랑 gx에 대한 범위를 잘 설정하면 되겠죠. 자, 다시 gx를 볼 거니까 얘들아 gx 잠깐만 확인해 보자. gx 확인해 보시면 0에서 1까지 1부터 2까지 뭔가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럼 범위를 첫 번째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총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읽어보자. 얘들아 0부터 1까지 gx를 읽는다는 건 y좌표를 읽을 거니까 잘 봐. 여기 y좌표 뭐지? 이제 y좌표 얘들아 이게 요 위아래 읽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 올라가? 2까지 올라간다. 자, 그럼 1에서 2까지는 뭐야? 그냥 이거 쭉 가는데 쭉쭉 뭐야 이거는? 그냥 2라는 뜻이야. 2. 됐어? 그럼 잘 보자. 자, 이제 그릴 건데요. 잘 보세요. 그릴 거야. y축하고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첫 번째 도화지가 0부터 1, 1부터 2까지니까 나눠서 그릴 거야. 첫 번째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 그릴 거니까 차근차근 그립시다. 0부터 1까지 그려볼 거야. 어떻게? 0부터 2까지. 누구를? f를. 자, f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려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그려? 내려오는 그래프. 자,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첫 번째, 어디서 시작해서? 2로 시작해서 어떻게? 그냥 내려오는 그래프가 계속 될 거야. 0까지. 잘 들어야 돼. 0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쭉 내려올 거야. 어디까지? 0까지 내려오는 걸 0부터 1까지만 그리니까 이렇게 쭉 내려올 거라고. 됐어? 그 다음 잘 봐야 돼. 얘들아. 1부터 2까지 그릴 거야. 누구를? f를. 똑같이 f 그릴 거야. 근데 누구만 그리래? 2만 그리래. 2? 얘 아닌가 얘? 2? 0인데? 0만 그리래. 오케이 알았어. 0만 그려볼게. 0만 그려. 이렇게.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가 합성함수 그래프구나.
그럼 다시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Y축과 X축과 이 노란색이 둘러싸인 넓이인데 여긴 둘러싸인 넓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넓이만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니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낸 거다. 자, G가 무조건 2지. 그럼 2야. 그럼 얘가 무조건 2니까 F2가 뭐야? 0만 나오니까 아, 여긴 0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합성함수 그래프는 자꾸 연습해 주셔야 되고 안 되면 제발 좀 질문 좀 하세요. 알겠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전체 집합을 K 이하의 자연수라고 준 다음에 자, K는 자연수라고 줬으면 마지막에 자, 이때 가, 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B의 원소의 합인데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선생님 이제 여기서 말하는 툴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A 차집합 B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서 할게. 자, 일단 A라는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럼 볼게. 자, 일단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뺄 거니까 당연히 어디 쪽을 바로 그릴 수 있겠냐면 여기를 1하고 3을 그대로 박아두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자, 봐봐 얘들아. 전체 집합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K 이하의 자연수니까 K도 자연수야. 그럼 1부터 어디까지? K까지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1하고 3은 있지. 그럼 봐봐. 일단 상상으로 해보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냐? 자, 이것도 여집합으로 묶을 수가 있겠지. 여집합으로 묶었을 때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 알 수 있겠을까? 맞아요. 교집합의 반대는 합집합이니까. 그럼 A 합 B의 여집합이 7이라는 건 그럼 이 밖에 7이 싸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 K 이하의 자연수가 다 여기 안에 있어야 돼. 바깥에는 7밖에 없을 거고 그럼 요 안에는 뭐 예를 들어 봐봐. 1하고 3이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 2, 4, 6, 2, 4, 5, 6은 여기 있든지 해야 돼요.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전체 집합에 있는 건 다 그려놓고 시작한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볼게. 얘들아.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잖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A 여집합 합집합 B는 자, 색칠해 볼게. A 빼고 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B랑 합칠 거니까 뭐야. 여기랑 지금 빨간색 잘 봐. 여기랑 여기 바깥에를 다 합쳤을 때 몇 개가 나와야 돼? 6개가 나와야 돼. 그럼 잘 생각해보자. 밖에가 몇 개야? 7개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5개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해 7개라고 했죠? 다시 하나, 둘, 3개를 합쳐서 6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7이 밖에 있으니까 하나가 얘는 5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봐봐. 자, 아까 계속 또 얘기한다. K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일단 7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가 돼야 돼. 그치? 그러면 나머지 누가 있지? 2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있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봐봐. 그럼 1, 2, 3, 4, 5, 6, 7까지 있어. 근데 5개가 필요하대. 그럼 뭐가 더 필요해? 그렇지. 8까지 필요하겠죠. 그래서 K가 8 이하의 자연수다까지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럼 8 이하의 자연수면 1부터 8까지 이 그림에 다 있어야 되겠지. 그럼 봐봐. 하나, 둘, 3개. 그리고 5개 있으니까 총 8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최소. 그럼 8개 있어야 되니까 8 이하의 자연수까지 생각하면 되니까 B에 있는 건 얘네들이 전부 다 안에 있어줘야 된다. 그럼 이게 B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더할 거니까 다 더하시면 2 더하기 4는 6, 5 더하기 6은 11, 그리고 8이니까 얘네들 둘 더하면 17 더하기 8 해서 정답은 25로 결정이 되겠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 전체 집합을 안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너한테 추론하라는 건데 전체 집합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빠짐없이 있어야 돼. 중간에 1부터 8까지, 뭐 1부터 K까지 다 있어야 된다라는 전체 집합을 암시하고 있으니 요것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는 fx를 다시 또 구간별 함수로 주고 있죠. 다시 구간별 함수로 주고 있다. 자, 구간별 함수로 준 다음에 나한테 얘 역함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 역함수랑 f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얘들아,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무슨 넓이인지 알아야 되지. 자, 그래서 얘는 도형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도형을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길이까지 알 필요가 있으니 길이를 알려면 당연히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x는 1, x는 0인가요? 0이라는 기점 아래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그릴 거야. 봐봐. 어쨌든 얘도 1차 1차인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야. 둘 다 증가하는 1차야. 3분의 1도 있고 2분의 3도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2분의 3x는 당연히 2분의 3이랑 3분의 1 중에 2분의 3x가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를 테니 그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그릴 거야. 기울기 엄청 가파르게 그릴 거야. 그리고 오른쪽은 0보다 큰 쪽은 3분의 1이니까 좀 완만하게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냥. 됐어요? 자, 그럼 다시 0, 0 넣었을 때 0,2니까 여기는 그냥 0,2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역함수 구할 거니까 무슨 대칭? 그렇죠.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됐을 때 역함수를 그릴 거니까 봐봐 얘들아. 역함수 그릴 거니까 그냥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요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럼 그림이 얘들아 대칭인데 조금 그림 이상하긴 해.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파란 썼네. 그럼 다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게 될 건데요.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냥 이것만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자, 요거 원래 함수, 역함수 구하지 말고 요 위에 빨간색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거울이니까 대칭 2배 때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무슨 도형인지도 알았고 그래프 그렸고요. 길이만 잘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교점도 구할 거고 여기 교점도 구할 건데 당연히 이쪽은 0보다 작은 2분의 3x 플러스 2 곧 2분의 3x 플러스 2라는 친구와 x가 만나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2분의 1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자, 이쪽의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y는 x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자, 오른쪽 이쪽 좌표 구해볼 건데 0보다 큰 쪽은 이쪽이니까요. 3분의 1x 플러스 2가 x가 되는 거. 자, 이 친구는 2분의가 아니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양변에 3을 곱해서 x 플러스 6은 3x 곧 2x가 6이니까 x는 뭐다? 3이다까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좌표가 3,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세 점의 좌표 다 구했으니까 밑변하고 높이 그리고 2분의 1만 잘 때려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얘들아, 그럼 여기 밑변을 볼 거거든. 그럼 잘 들어. 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울기 1이니까. 근데 x 증가량이 7이요. 7, 7. 그럼 얘는 7루트 2라는 밑변이 나오겠죠. 자, 밑변은 7루트 2라는 게 나오겠고 그럼 높이라는 건 당연히 요 0,2에서 y는 x까지의 수선의 발, 곧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직선은 x 빼기 y는 0이라는 친구와 0,2라는 거리 구하는 공식만 쓰면 되니까 자, d는 뭐죠? 루트 몇? 2분의지 0 대입하고 2 대입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얘는 유리화하면 2분의 2까지 없어지면서 루트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거리 d가 뭐라고? 높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7루트 2 곱하기 루트 2인데요. 그 삼각형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곱하기 다시 2도 해주시니까 정답은 14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넓이 구할 때는 얘들아 요 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이쁘게 그려주시고요. 길이 구할 때 얘들아 조금 직각삼각형도 많이 써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느낌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체 집합이 20개고 A는 7개, B는 13개로 정해져 있는 형태인데 지금 누가 조금 변동이 있는 거냐면 교집합들이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때에 따라서 합집합을 볼 건데 우리 경향성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뭘 본다고? 경향성을 본다. 자, 생각을 좀 해볼게. 우리 일단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A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좀 크게 그려놓고 B라는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자, 전체 집합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박스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까지만 그릴게. 자, 갑니다.
얘들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A 교집합 B가 4 이상이라는 건 최소 4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럼 경향을 좀 볼게. 얘가 4야. 그러면 B, A, 순수한 A는 3개가 올 수 있을 거고 얘는 9개가 옵니다. 그럼 싹 합치면 몇 개냐면 16개니까 밖에가 4개가 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게 초기 세팅인데 그 다음 세팅을 한번 봐볼게.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볼 거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봤을 때 교집합을 점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늘려볼 거야. 자, 볼게. 얘들아, 교집합이 지금 5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전체 A는 바뀌지 않아. 그래서 얘는 A가 2가 될 거고 이 친구는 8이 될 거예요. 싹 합치면 15개니까 전체는 몇 개야? 20개지. 그럼 밖에 5개가 되면서 어떻게 돼? 얘들 봐봐. 점점점 교집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밖에가 늘어나요. 됐어? 자, 그럼 쭉쭉 늘려볼게, 얘들아. 쭉쭉 늘려볼 건데 어떻게까지밖에 못 늘리냐면 자, 점점점은 가을게. 자, 그럼 얘들아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A가 더 개수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됐어? A가 총 몇 개냐면 7개지.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는 7개까지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얘가 6개겠고요. 13개니까 밖에는 7개가 쌓아 돌아다니고 있을 거야. 그럼 볼게요. 얘들아, 당연히 밖에가 증가하면 이 합집합은 감소할 거고 밖에가 제일 작으면 합집합은 제일 크겠죠? 라는 경향성이 보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최대값은 얘네 3개를 더한 게 되는 거고 최소값은 그냥 요 13개만 되겠죠. 됐어? 최소값은 13개, 최대값은 다 더한 16개가 되면서 얘네들의 뭘 구해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29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알겠죠?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첫 번째 줄에 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체크부터 하고 가셔야 되겠죠? 양수 AB다. 자, 양수 AB에 대해서 볼 거니까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지금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애들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자, 우리 당연히 기억 같은 건 얘들아 본 적 없으니까 일단 뭐 하면 돼? 모르겠으면 전개부터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정리해볼게요. 자, 얘는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이 나올 거야. 요거. 됐어? 그리고 얘가 크거나 같겠죠? 뭐? 자, 이 완전 제곱식 때려볼게. 1 플러스 2AB 그리고 A제곱 B제곱이야. 자, 그럼 날릴 거 날리고 시작해봅시다. 자, 1은 똑같으니까 날려주시고요. A제곱 B제곱도 날려주시면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한쪽을 다 몰아볼게. 그럼 2AB를 넘길 거니까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자, 이 친구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건 당연히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완성시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곱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정답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자, 모르겠으면 다 전개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A 더하기 B랑 2분의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인데 잘 봐. 어차피 얘도 앞에가 양수고요. 이 친구도 전부 다 양수니까 내가 뭐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제곱해도 상관없어. 다시 제곱을 하고 싶으면 제발 부호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왼쪽을 제곱하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크거나 같을 겁니다. 다시 쟤를 제곱하면 4분의 자, 완전 제곱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B의 2루트 AB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양변을 4를 곱해서 또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얘는 2A 플러스 2B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B 그리고 2루트 AB가 나올 거야. 괜찮아? 그럼 다 넘겨서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AB.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그렇죠. 이거 산술기하죠. 근데 AB가 무슨 수? 양수니까 오케이.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저 양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술기하까지 통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 자, 요것도 선생님이 우리 17회인가요? 뭐 16회인가 한번 해줬어. 잘 볼게. 얘들아, 빼기를 잘 조심하셔야 돼. 요 빼기. 빼기 별표 치자. 빼기는 애들 함부로 제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음수가 될지 양수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다시 봐봐.
우리 니은에서도 양수가 확정이 됐으니까 제곱을 한 거지 오른쪽이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잘 들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는 잘 보세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봐봐. 얘 무슨 수? 양수 또는 0. 얘는 항상 음수가 나오겠지. 얘들아 0 또는 양수고 얘는 항상 음수야.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 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참이다. 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엔 절대값 B가 절대값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차피 양수의 0이니까 이제부터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제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A제곱 빼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겠지. 이거 제곱한 거야? 얘 제곱하시면 B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나올 거야. 그럼 없앨 거 없애봅시다.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날리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게 된다면, 자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아 그럼 절대값이 그냥 AB보다 당연히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얘는 음수 0 양수. 근데 애초에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양수들만 나올 거고 0. 얘도 양수들만 나올 거고 0. 그러면 크거나 같다까지 완성이 되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다.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모르겠으면 전개를 좀 해보시고 니은, 디귿처럼 제곱을 하고 싶으면 제발 부호를 체크하시고 하시고, 부호가 완벽하지 않다면 선생님처럼 케이스를 나눠서 확인하는 방법을 잘 구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전체 집합, 우리 집합이랑 얘들아 이 명제랑 같이 연결된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합 공부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 막 필요 없다고 막 버리지 마시고 잘 챙겨 가세요. 갑니다. 자, 전체 집합 1, 2, 3, 4, 5에 대해서 A랑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그냥 1, 2, 3, 4, 5로 정역 원소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정도겠지. A의 모든 원소, 그리고 B의 어떤 원소니까 이 모든하고 어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볼 거야. 자, 얘들아, A의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 자, 얘 한번 X를 구해볼까? 이 친구 X 1하고 3이야. 그럼 잘 생각하자. A의 모든 원소가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건 1 또는 3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케이스가 총 나뉠 것 같아. 자, 첫 번째 봐봐. 어쨌든 A가 뭔진 모르겠지만 1하고 3을 가져야 돼. 1하고 3 나머지 외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겠죠. 자, B를 잠깐 봐봐. 어떤 원소가 A의 원소다라고 하는 건, B의 원소 중에 하나는 무조건 A 거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케이스를 좀 나눠서 볼 거야.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인데 잘 봐봐. 얘들아, 그럼 A가 뭐일 수도 있어? 그렇죠. 1만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A가 3만 가질 수도 있어. 다음 세 번째, A가 1, 3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럼 잘 들으세요. 이 케이스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독립적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라고. A가 1일 때, A가 1만 가질 때, 3만 가질 때, 1, 3 둘 다 가질 때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전부 다 더하시면 돼, 나중에. 자,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B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씩 볼게. A가 1밖에 없지. 그럼 무조건 어떤 원소니까 B는 무조건 뭐를 포함해야 돼? 1을 포함해야 돼. 오케이. 너 1 포함해야 돼. 그럼 나머지 2, 3, 4,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이 되면서 16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1이라는 집합을 가질 때는 B가 될 수 있는 건 16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자, B 똑같이 해볼게. 3밖에 없어. 그러면 B의 어떤 원소가 X가 무조건 A에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3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도 3을 제외한 1, 2, 4, 5의 선택권이니까 2의 4제곱인 16가지가 나오겠다. 괜찮겠어? 자, 이제 얘가 조금 중요해. 잘 들어. 자, 어떤 원소니까 잘 봐봐. 1을 가져도 되고 3을 가져도 돼. 그치? 어떤 원소니까 1만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돼요.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1만 가지는 경우는 아까 뭐였어? 몇 개? 16개. 3만 가지는 경우도 16개. 근데 잘 봐. 1만 가지거나 3만 가졌을 때 봐봐. 여기에 1, 3이 둘 다 동시에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도 3, 1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1, 3을 동시에 가지는 이 중복.
8을 빼야 되는 거지. 8이 뭐야? 1, 3을 동시에 가지면 2, 4, 5에 대한 선택권이 있죠. 중복을 빼는 행위가 되겠죠. 그럼 얘는 24가지가 나오겠지. 따라서 얘들 싹 다 더하시니까 32 더하기 24가 나오면서 56가지가 나오겠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1, 3을 모두 가져도 돼 얘들아. 어떤 원소니까. 근데 몇 개만 가져도 돼? 한 개씩만 가져도 되는 거지. 자, 한 개씩 얘는 두 개 다 가지는 거. 근데 빼는 이유는 하나라고. 뭐라고? 중복이 돼야 된다. 중복이 돼야 된다. 중복을 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56가지가 나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6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집합과 명제는 조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경우의 수도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우리 유리함수를 준 다음에 정보를 잘 보라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P라는 점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리함수 위의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갔을 때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을 때 90도 90도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저 OAPB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넓이를 구하래요. 자, 우리 둘레를 구하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형을 알아야 되는 거고, 도형을 알고 길이를 알아야 돼. 우리 앞에서 아까 했던 거 넓이를 구할 때 했었어요. 다. 자, 그럼 이 길이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얘를 좌표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순서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자, 다시 위에 한 점 나와서 참 자꾸 강조하는 거. B는 대입할 수 있겠죠? A 빼기 1분의 2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쓸지 안 쓸지 모른다고. 우리 아까 앞에서도 기울기 할 때 말했어요. 그치? 자, 그럼 일단 해볼게. 둘레 어떻게 구하냐면 요 길이가 A고요. 위에도 A겠지. B니까 둘레는 2A 더하기 2B라는 식이 나올 거고 얘가 최소가 될 거야. 그치? 그때 나는 A, B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괜찮아요? 자, 그럼 최소값 나왔으니까 2차 함수인지 아닌지 잘 생각하시면서 산술기한가 아닌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A랑 B는 당연히 여기서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치? 길이로서 표현할 거니까 양수 조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얘를 산술기한을 먼저 때려봤을 때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2루트 4AB니까 잘 봐봐 얘들아. 나 지금 AB를 구해야 되는데 얘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풀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이 친구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볼게. 그러면은 2A 플러스 A분의 1분의 A 빼기 1분의 4가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그럼 우리 이런 산술기한을 많이 풀어봤죠. 얘네 둘의 합을 구할 거니까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없어지게 만드는 식 조작을 해봤단 말이야. 자, 우리 어떻게 했죠? 자, 당연히 밑에 게 기준이니까 A 빼기 1분의 4가 있고 여기서 2A 빼기 2라는 걸 만들어주시면 곱했을 때 없어지겠죠. 근데 뭐가 생겨야 돼? 그렇죠. 2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친구 최소값은 당연히 산술기하를 썼을 때 2루트에 둘이 곱하면 2, 4, 8이 나오면서 얘는 4루트 2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 뭐 둘레의 최소값은 4루트 플러스 2겠는데 얘들아 지금 그게 구하는 게 아니야. 그때의 A, B를 구할 거니 그때 A, B? 그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니 얘네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언제 같다 가죠 선생님이? 그렇지. 이 4루트 1을 반씩 나눠 가질 때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따라서 2A 빼기 2가 뭐가 돼? 반 나눠 가지니까 2루트 2가 되면서 따라서 A는 뭐죠? 자, 다 넘겨서 2로 나누면 루트 2 플러스 1일 때 가장 짧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결론이죠. 이제 A, B를 구하면 되는데 얘들아 A, B 어차피 B가 A 빼기 1분의 2니까 A, B는 A 빼기 1분의 2A를 구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루트 2 플러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루트 2가 나오겠고요. 2A는 2루트 2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자, 분배 이렇게 하트 기억나? 하트 하면 2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요 정도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선생님 자꾸 강조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 위에 점 나오면 대입할 생각부터 하는데 그 대입하는 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두 번째,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형을 알아야 되고 그럼 길이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좌표까지 시킨다까지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술기를 쓸 때 직접 해보시고 뭐야 내가 구하는 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식을 변형해서 풀 생각하시고 요거는 정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할지까지 생각하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시면요. 자, 우리 공집합을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를 볼 건데 당연히 공집합을 제외하고 볼 거니까 자, 선택권 볼까? 6개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2의 6제곱 정도 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하나를 빼야 되겠지? 왜? 공집합을 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2의 6제곱은 64니까 총 63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일단 63개인데 이걸 다 조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없겠죠. 그럼 여기서 막 조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총합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좀 따라와 봅시다.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지울 거잖아. 왜? 애초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다라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이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 원소가 1이 무조건 들어간다. 자, 1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알면 되지 않을까? 이게 뭔 말이야? 자, 1이 몇 번 들어가는지 알면 1을 그만큼 더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1이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1을 무조건 포함시킨다라는 거겠죠. 그럼 1이 무조건 포함되는 얘는 선택권이 없어지고 총 5개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2의 5제곱인 32개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원소가 1이 들어가는 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32개라고. 그러면 1을 몇 번 더해야 되겠죠? 어차피 총합이니까. 그렇죠. 32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1을 총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32번을 할 거니 얘는 32라는 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괜찮아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원소가 예를 들어 이제 2가 되는 거, 2가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찾을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2가 들어가. 그럼 1, 3, 4, 5, 6에 대한 선택권만 부여하면 되니까 2의 5제곱이 되면서 얘도 32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조금 느낌이 올까요? 그럼 봐봐. 2도 총 32번을 더할 거니까 얘는 2 곱하기 3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따라올 수 있을까?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 2가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32개니까 2를 총 32번 더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도 마찬가지 32개, 4도, 5도, 6도 다 32개씩 오겠죠. 그럼 총합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5도 그렇고 6도 전부 다 몇 번씩 32번씩 더할 거다.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럼 1부터 6까지 다 더해볼게. 그럼 1 더하기 6은 7, 얘도 7, 얘도 7이니까 21 곱하기 32가 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21 곱하기 30은 630이 되겠고요. 21 곱하기 2니까 42가 되면서 정답은 672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원소, 자, 부분집합을 다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원소가, 해당하는 원소가 몇 개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 이거 문제 보면서 쫄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았죠?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우리 무리함수를 줬어. 그치?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리함수 fx를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역함수 gx라고 알려줬어. 그치?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알려주고 fx의 위의 점 p, gx의 위의 점 q를 준 다음에 p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거리를 구할 거니까 일단 어떤 생각부터 하셔야 되냐면 그림을 그릴 생각부터 조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 그려볼게.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우리 알고 있는 무리함수부터 그릴 수 있겠죠. 자, 무리함수 뭐부터 알아야 돼? 그렇죠. 시작점 2분의 1, 마이너스 4라는 무리함수를 먼저 그려볼 거야. 자, 시작점 됐죠. 그리고 앞에 플러스네, 여기도 플러스네. 그럼 어떻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자, 2분의 1, 마이너스 4라는 시작점을 딱 집어준 다음에 위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fx를 그려볼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역함수니까 무슨 대칭? 그렇죠. y는 x대칭. 그럼 y는 x대칭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볼게. 그 y는 x를 그릴 건데 어디다가 그릴지 모르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선생님 이렇게 막 그려도 되나요? 네, 저는 근거가 이씨 그릴 거니까. 이게 뭔 말이냐? 봐봐. 우리 10 몇 회죠? 5회 때도 얘기했었어. 얘들아, 2분의 1이 여기 있지. 그럼 똑같이 쭉 올라가 볼까? 쭉 올라갔을 때 여기가, 요 만나는 점 보여?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4잖아. 그럼 2분의 1일 때 어떻게? 엄청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거를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그려줄 것 같아. 2차 함수처럼. 자, 2차 함수죠. 정확히 말하면 gx를 이렇게 그려버릴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얘들아 PQ가 각각 함수 위의 점인데 어디 있을 때 가장 가까울까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얘들아 어디가 가깝다고? 자, 전에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언제 제일 가깝냐면 그렇죠. 뭐 할 때? 가장 볼록 튀어나올 때. 뭐 할 때요? 가장 볼록 튀어나올 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가장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럼 얘를 무슨 이동시켰을 때? 대칭 이동시켰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짧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는 어차피 y는 x 대칭한 거잖아요. 됐어요? 아, 그러면 요 점부터 요 점이 그냥 PQ가 되는 게 완성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저게 볼록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당연히 뭐 할 때? 접할 때다. 접할 때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계속 설명했어요. 자, 왠지 설명해 볼게. 자, 이제 가장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럼 내가 초록색으로 직선 하나 그려볼 거야. 그럼 직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접하죠. 그럼 봐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거리가 곧 길이가 되겠고 그걸 몇 배 하면 그렇죠. 2배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따라서 이 초록색 직선을 선생님이 y는 x, 기울기 1이니까 그리고 k 몰이니까 그냥 k라고 둘게요. 절편을. 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접할 거니까 일단 식부터 세우고 갈게. 누구랑 누구랑 접한다고? fx랑 이 친구랑 접하니까 계산해볼게. 자, 루트 2x 빼기 1 빼기 4랑 누구랑 같다고? x 플러스 k랑 똑같다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갑시다. 자, 그럼 루트 2x 빼기 1은 x 플러스 k 플러스 4가 되면서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x 빼기 1은 자 x 제곱 플러스 2에 k 플러스 4의 x 플러스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잘 따라오고 있지? 자, 넘겨볼게요. 자, x제곱에 2x가 넘어가니까 얘들아 2x 넘어가봐. 그러면 2에 k 플러스 3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k 플러스 4에 전체 제곱에 플러스 1까지 나오겠다. 얘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자, 이제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접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무슨 식이?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까지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로 올라올게요.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갑니다. 짝수만 쓰면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빼기. 그러면 앞에는 1이고요. 얘 뺄 거죠. 그럼 빼기 전체로 해서 k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만 빼주시면 되겠다. 그럼 볼게. k제곱 날라갈 거야. 그럼 나머지는 6k 플러스 9가 있을 거고 빼기 얘는 8k 플러스 16이죠. 16 빼기 1이니까 15가 나오나요? 됐어요? 자, 그게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갑니다. 6k에서 8k 빼면 마이너스 2k 9에서 15 빼면 마이너스 6이 나올까요? 그럼 얘가 0이 나오겠지. 따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돼서 맞나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16 그리고 빼기 1. 왜 빼기 1이야? 플러스 1이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여기가 17이 되겠죠? 그럼 빼시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난 지금 이 K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Y는 X와 Y는 X 마이너스 4랑 거리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럼 Y는 X라는 직선과 Y는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을 볼 수 있으니 자, 볼게. 얘는 그냥 4,0을 지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얘는 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점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니까 거리 D는 루트 몇 분의? 그렇죠. 2분의 대입 4 대입하니까 4죠. 그럼 얘는 2루트 2가 나오면서 답은 얘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우리 지금 여기 절반만 구했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잘 봐야 되더라. 최대 최소 문제 할 때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문제들이 접하는 거랑 꽤나 관련돼 있으니 요것들은 복습을 좀 해주시면서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은 지금 자연수 전체 집합 5개에서 볼 건데
자, 자연수니까 전부 다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A랑 B를 각각 5개씩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보면 A랑 B의 관계를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곱수예요. 아, 위에 걸 제곱했을 때 B가 나오겠다라는 상황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었더니 A1부터 A5까지 크기를 줬다. 아, 크기를 주었다는 건 뭔가 정해진 놈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정도 잘 생각하시면서 풀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A 교집합 B가 A1과 A4래요. 자, 이 말은 뭔 소리냐면 A랑 B랑 교집합이 2개 있다는 건데 그게 A1과 A4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밑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A1하고 A4도 무슨 수?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 얘네들이 공통이면 얘도 제곱수고 얘도 제곱수가 되는 것들이 2개 정도는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A1과 A4를 더했을 때 10이래요. 뭔 말이야? 아, 제곱수들의 합이 10이 되는 걸 바로 생각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생각 안 나는 친구들 때문에 한번 다시 보게 된다면 얘들아, 제곱수 뭐부터 있어? 자연수니까 일단 1부터 있겠지. 뭐 1도 있고 4도 있고 9도 있고 16도 있고 해서 쭉 갈 거야. 근데 더해서 10이 되는 건 당연히 16부터는 절대 될 수가 없죠. 넘어가니까. 그러면 1하고 9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는 4는 버리시고 1하고 9만 챙겨가시면 되겠지. 근데 크기를 부여할 때잖아. 그럼 무조건 A1이 뭐야? 1이야. A4가 9다. 여기까지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정보를 찾아냈으니까 천천히 쓰면서 가볼게. A가 1이고요. A2고요. A3예요. A4는 9로 완성이 됐고 A5가 되겠다. 그 다음 B도 이제 제곱해볼게. 1 제곱하면 1이고 9 제곱하면 81이고 A5의 제곱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9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9가 지금 누구를 제곱했는지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쓸게요. 9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3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지. 왜? 그래야 얘를 제곱했을 때 그 밑에 게 나올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밖에 없겠네. 처음에 뭐예요? 아, A2가 3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A3가 3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나눠서 한번 볼게. 얘들아, 쉬운 것부터 하게, 쉬운 것부터. 얘들아, A3가 3인 게 더 쉬워요. 왼쪽 봐봐. 얘가 3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3이야. 얘가 1이야. 그럼 A2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2가 될 수밖에 없어. 아, 얘면 그냥 A2가 2가 될 수밖에 없으니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부터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224니까 합집합을 구해볼게. 그럼 일단 1하고 9는 공통으로 더하면 안 되니까 밑에서 안 더할게. 갑니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잖아. 그럼 다시 밑에 쓸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다 더하면 얘는 6 더하기 9니까 15가 나올 거고. 자, 위에서 1하고 9 더하면 안 되니까 81까지 더할 거고 여기 4도 있죠. 제곱했을 때. 그럼 85를 더할 거야. 그럼 그거는 몇이야? 얘는 100이란 말이지. 맞습니까? 얘 100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남은 게 뭐냐면 100 다음에 124가 나오겠지. 따라서 A5랑 A5의 제곱이랑 더했을 때는 124가 나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이거 잠깐 묶어보시면 A5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인수분해도 돼. 근데 인수분해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자연수 조건 줬으니까 잘 볼게. 자연수는 애들 A5지. 9보다 큰 자연수 누구 있지? 10 있죠. 그럼 10 넣어볼게. 10이면 100이야. 그럼 어때? 안 되죠. 다시 11하고 121이니까 넘어가죠. 그럼 이 사이의 자연수는 절대 없으니까 얘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무조건 A2가 3이다 라는 정보를 갖고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럼 A2가 3이니까 한번 쭉 써볼게 다시. 그럼 자, 밑에부터 쓸게. A가 1, 그 다음에 A2가 3, 그리고 A3 몰라. 그리고 9, 그리고 A5가 될 거고. 그 다음 1, 9, A3의 제곱, 그 다음에 81, 그리고 A5의 제곱이야. 자, 다 더해볼게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9니까 13이 될 거야. 그리고 1 더하기 9는 한 번 더 더하시면 안 되겠죠. 합집합이니까. 그리고 81까지 더했을 때 94가 나오겠다. 그럼 나머지가 뭐가 있냐면 130이 남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130이라는 뜻은 뭐냐면 A3랑 A3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A5랑 A5의 제곱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봐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크기를 부여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A4가 뭐라고? 9잖아. 그럼 9보다 큰 거 뭐 있어? 10 있죠. 그럼 잘 생각하자. 10
100이야. 그럼 110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110이면 안 넘잖아. 근데 11, 121 넣어봐. 그럼 뭐가 돼? 132죠. 그럼 넘어 안 넘어? 넘잖아. 그럼 얘네들이 자연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큰 거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A5가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10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110이니까 남은 건 얘네 둘이 해서 뭐가 나와야 돼? 110 했으니까 20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봐봐. 누구보다 큰 거? 3보다 큰 거 있으니까 누구부터? 4. 4 더하기 16. 20이 딱 나와 버렸네.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B들은 뭘로 완성이 되냐면 1, 9, 4 됐으니까 얘가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1, 그리고 마지막 100까지 완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는 게 답이니까 10 더하기 100, 110, 126, 126에서 81을 더할 거니까 답은 207이 나오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또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제곱식인지 잘 보시면서 이 크기 부여하는 것과 자연수를 잘 이용해서 순서상을 만들어내시는 게 조금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여기 24번도 꽤 어려운 문제니까 복습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5번 보시면요. x는 2 이상과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함수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2, 3, 4, 5, 6, 7, 8, 9, 10. 이것도 다 쓰고 있어. 다시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를 볼 건데요. 볼게. 이때 너한테 주는 조건이 뭐냐면 어떤 x1과 어떤 x2의 함수값이 n으로 일정하다라고 주는 건 치역이 뭔가 하나에 몰리겠구나. 어떤 정의역 두 개에서는 하나로 몰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곧 1대1 대응은 아니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그때 n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긴 해. 가나다를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가조건 볼게요. 2부터 10까지 함수값, 곧 여기서 치역을 선택할 건데 치역의 합이 60이다라는 걸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치역이 뭔지 모르니까. 자, 나 조건을 볼까요? 치역의 개수가 몇 개래? 8개래. 그럼 봐봐. 지금 공역은 2부터 10까지니까 총 몇 개? 9개야. 근데 그러면 한 개가 탈락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생각해볼까? 얘들아, 아까 맨 위에서 뭐라고 했어? x1하고 x2. 정의역 중에 두 개는 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는 채택당하지 못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개를 빼줘야 돼. 괜찮아? 한 개는 지워버릴 거야. 근데 다조건에서 줬잖아. 치역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가 7이다라는 것까지 주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 그럼 순서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10하고 뭘 빼야 7이 되냐면 10이랑 3, 요게 한 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9랑 2랑 한 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부터 9까지 가지든지 아니면 3부터 10까지 가지면 되겠지. 잘 들어봐. 3부터 10까지 가지면 2가 빠질 거예요. 왜냐면 최대 최소니까. 반대로 9부터 2까지 가지면 10이 빠질 거니까 한 개가 탈락하는 건 성립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때 60이라는 치역의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자, 노란색부터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3부터 10까지 다 더할 거지. 자, 더해봐. 3 더하기 10은 13. 13, 13, 13이야. 그럼 뭐가 돼? 13이 총 몇 개야? 4세트니까 다 더하시면 52가 나오면서 하나가 모자르네. 그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잖아. 그치? 8개인데 정역은 9개란 말이야. 한 번 더 써야 돼. 그게 누구야? 8인가? 8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8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빨간색까지 좀 보았게. 빨간색은 2부터 9까지 더할 거지. 자, 더해주세요. 2 더하기 9는 11, 11, 11, 11. 그럼 11이 몇 개야? 얘도 4세트가 나오면서 44야.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더하기 뭐가 더 더해야 돼? 16을 더 더해야 되겠죠. 됐어? 근데 16이라는 뭐가 없어? 치역이 없지. 그러면 노란색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 됐어요? 자, 근데 어떤 x1과 어떤 x2니까 뭔가가 두 개로 가긴 할 건데 그 두 개가 한 곳 n으로 갈 건데 그 n은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지? 8을 두 번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n은 답은 8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가져갈 수밖에 없죠. 됐어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씩 판단하시고 해석하시면 되는 문제고 그냥 다만 무슨 문제? 경우의 수 문제니까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몇 회죠? 4회도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4회도 이제 풀 때쯤 되면 슬슬 이제 12월이 됐나요? 12월? 그럼 12월 때까지 공부를 안 했으면 멍청한 놈이죠. 자, 12월까지 잘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니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틀린 것들 잘 복습하시면서 그냥 고치지만 말고 얘들아 복습하시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판단하시고 피드백 하시면서 컴파일러나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 잘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